이 쿠팡 관련된 수사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내막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 취재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식 기자 좀 모셔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박종호의 핫스팟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선대식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지난번에 출연하고 또 또 나왔습니다. 예. 혹시 단독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또 선대식 기자를 부랴부랴 이렇게 일정을 조율해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쿠팡 관련된 사건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네.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네.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그럼요. 이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근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네. 퇴직금을 안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뭐 약간 법적인 쟁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네.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근데 고용 계약의 형태가 특별한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악용할 소지가 꽤 큰데요. 네. 뭐 저희 같은 일반 노동자들은 뭐 근로 계약을 뭐 1년씩 쓰거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는 형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처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1년 이상 계속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쟁점이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분들의 계속 근로 기간은 그냥 하루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일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인데 예, 그렇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쟁점은 네. 뭐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면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큰 회사는 노조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네.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근데 노조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정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거를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취업 규칙을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취업 규칙의 효력이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문제를 삼고 해서 네. 노동청이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5월쯤에 취업 규칙이 바뀌어서 쿠팡이 줘야 될 퇴직금을 안 주게 됐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니까 2023년 말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이제 진정서를 내거나 쿠팡 물류센터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퇴직금을 돌려달라. 아하. 그래서 202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청이 수사를 하는데 뭐 전국에서 뭐 물류센터가 전국에 다 있을 테니까요. 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들여다본 거는 이제 부천 노동청인데요. 거기서는 2024년에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이거는 퇴직금을 일부러 안 준 게 맞다. 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네. 자,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검찰이 네. 뭐 재판에 넘기든 말든 그렇죠.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청이 이제 기소 의견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쿠팡 내부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게 이건 기소 의견으로 올린 기소 건데요. 의견,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라라고 예. 검찰이 준 건데. 예. 근데 검찰은 이제 4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에도 그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도 했고 네. 이거는 뭐 여러 법적 쟁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검찰이 기소할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서 의아해했고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기소를 했을까? 뭐 법적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쓴 기사는 그 검찰 내부에서 음흠.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문계기 그리고 검사와 김현장 변호사의 수사 정보 공유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아 이게 불기소가 예.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수사 문계기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 수사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네. 이제 내용들이 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걸 이제 선대식 기자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죠. 얼마나 이 사안이 불합리했으면은 내부에서 검사가 진정서를 내면서 문제 제기를 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다들 뭐 검사 동일체 이런 말씀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년 전에 있던 조항인데 이제 검사는 상관에 예. 복종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뭐 지위를 잘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검찰 조직은 그렇게 이제 그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뭐 저희가 다른 단체 그 조직과는 다르게 네. 뭐 거기서 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에는 부장 검사가 네. 상관들을 이제 대검찰청에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오. 진정서를 낸 경우입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인 경우고 또 이게 이례적이에요. 저희 손에 또 닿는 경우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인 거죠. 예. 네네. 그러면 이 이제 A 부장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되어 예, 있으니까 예.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예. 들어가 보죠. 우선 핵심 내용은 네. 상관들을 감찰하거나 형사 처벌해 달라는 거고요. 그 형사 내용이 처벌해달라?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네. 그리고 상습 폭언,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예.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공무원이 뭐 사건의 변호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 그런 상황들을 위반했다고 이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거죠. 이것만 해도 뭔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보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A 검사, A 부장 검사 이제 주장을 저희가 더 이제 들어보면 예. 무시무시한 항목을 열거했는데 네. 하나하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부장 검사가 예. 이렇게 대검에다가 진정서를 냈는지 이걸 정리 좀 네.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2023년과 2024년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부천지청이 하나의 검찰청이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지청장 그리고 차장검사라고 해서 이 차장검사가 우리 일반 회사의 뭐 차장부장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장관 차관할 때 그 두 번째 그 조직의 두 번째 2인자. 수장을 2인자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부천지청 지휘부 그러니까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이 두 사람의 A 상관들을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이유는 수사를 뭉갰다. 수사를 뭉갰다. 예 그리고 차장 검사와 관련해서는 네. 쿠팡 변호인과 수사 정보를 공유한 거 아니냐. 얘는 김현장. 네, 특히나 김현장 변호사하고 특히나 네. 검사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뭐 이따 또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동네 살고 네,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는 관계입니다. 네, 친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관계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걸 지적을 했다. 예, 뭐 이 사건을 요약을 하자면 그 부천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된 사건이잖아요. 네. 이 사건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노동청 말이 맞기도 하다. 특히나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네. 이거는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취업 규칙을 바꿨다. 그리고 노동청에는 취업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인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휘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고 네. 이 과정에 발언을 들어보면 이제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부장 검사한테 이거 그러니까 무혐의 사건이야. 힘 쓰지 마. 그냥 자기 결정을 내놓고. 네네 그렇게 물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전국의 모든 뭐 노동청에서도 진정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뭐 무혐의하는 경우가 좀 많긴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천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쿠팡 대표이사 사무실이나 이제 쿠팡 그 CFS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네. 이제 핵심 증거를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차장 검사는 힘쓰지 마라.
뭐 이렇게 좀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노동청이 송치한 다음에 부장검사가 계속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 지청장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한테 무혐의로 정리하자. 뭐 이렇게 됐었고요.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에 또 다양한 검찰청에 엮여 있는 사건이라 대검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부천 노동청이 확보했던 핵심 증거들을 빼놓고 대검에 보고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불기소가 이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부장검사는 수사문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스모키건 내부 자료가 그렇죠. 만약에 들어갔다면 네, 그러면 대검찰청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 어허. 예. 이상하네요. 물론 이제 부장검사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네네. 아니 이 핵심 증거가 누락됐고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좀 누락이 됐다. 아하.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뒤로 뭐 지휘부는 그 자료를 보낸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공식 대검의 보고용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부장검사가 봤을지 예. 봐서 진정서까지 내고 네. 이렇게 언론에 좀 알리는 상황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왜 이 부천지청이요? 네, 맞습니다. 부천지청에서 네. 왜 이거를 이렇게 사실상 문개기 의혹까지 불러올 정도로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뭐 부천지청장 그 당시 부천지청장 같은 경우는 네. 뭐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차장검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부장검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차장검사는 힘 빼지 마라 무혐의 사건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쿠팡 변호인과 부장검사 면담을 합니다. 네. 네, 쿠팡 변호인이 부장검사한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제가 그 차장검사와 친한 동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네, 친한 동기 언니 동생 사이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같은 학교에도 보내고 가족 모임도 하는 사이다라고 이 부장검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작년 9월에 노동청의 압수수색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 이제 부장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청에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한 거고 아하. 이게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직접 이제 위임 정결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노동청의 압수수색이고 그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뭐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게 미리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왜냐 알려지면은 다 증거들을 다 빼낼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노동청 관계자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요. 압수수색 청구를 직접 하거나 결재한 부장검사나 검찰청 사람들도 이 일시를 몰랐습니다. 예. 근데 압수수색 2시간 전에 이 차장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예, 이 부장검사한테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예. 허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최초에는 노동청에서 정보가 샜을 텐데 네.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차장검사한테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제 부장검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이제 김앤장이 있다고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 좀 해보자면 이 압력을 느낀 부장검사 압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타고 들어가면은 쿠팡 쪽 이제 변호사와 예. 이 차장검사의 친분,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게 좀 이용이 돼서 네. 쿠팡의 이런 민원을 이 차장검사가 받아서 부장검사한테 이거 어차피 무혐의야라고 압박을 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뭐 그런 좀 짙은 의심이 드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상황이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진실이 뭔지 파헤쳐봐야 되는 그런 기자의 취재가 또 필요한 것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차장검사 김앤장 변호사와 어떤
면밀하게 예. 어떤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 네, 네. 의심되는 그 차장 검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차장 검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한 사이다, 뭐 학교를 같이 보낸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부장 검사 들었다고 해서 제가 차장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물어봤더니요, 같은 학교에 보낸 건 맞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 검사 변호사 다 대치동에 산다. 대치동에 학교가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자녀를 보내는 학교는 뭐 여기 여고는 여기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자녀도 뭐 어떤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그 변호사의 자녀가 있더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뭐 그 변호사가 부장검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자기 아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예. 뭐 다 친하다고 하면 내가 다 봐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사 정보 공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는 하나요?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압수수색 당일날 전화한 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요? 알았네요. 그날 전화하지 않았다고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하지 않았다? 예,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화 내역이 있을 텐데 그 당연히 남아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 차장 검사는 그때 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 전화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핸드폰에 뭐 다 남아 있죠. 남아 있죠. 어. 이거는 당사자끼리 통화였으니까요. 어허. 네, 더 의심스러워지는데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 이제 그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한 게 5월입니다. 벌써 한 4개월이 좀 지났을 텐데요. 네. 어쨌든 뭐 핵심 당사자는 지청장과 차장 검사고, 그런데 이제 지청장에 대한 그 감찰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청장이 저와 통화해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진정 내용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 그럼 4개월 동안 안 됐네, 이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리고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는데 뭐 자기는 말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장 검사에 대해서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 또 이게 의심이라기보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 대검찰청에서도 감찰과 관련해서는 일체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부장검사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았다는 부장검사의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다. 네, 네. 근데 이게 이 노동청의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사건이 이렇게 무마가 됐다라는 의혹인데 네, 네. 이거는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 검사와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든가 쿠팡에서 어떤 영향력을 예. 검찰 쪽에 행사를 한 게 있다고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렇죠.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에 크게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노동계에서는 큰 사건이었고,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지금같이 뭐 검찰 불기소하고 뭐 이러기 전이긴 했지만, 어쨌든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이제 그게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이루어진 건데, 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작년 국정감사 때도 떠들썩하게 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기소가 되고 4월에 불기소가 되면서도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또 이번 사건이 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으니까 특히나 더욱더 이 사건이 뭔가 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노동계나 환노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제는 법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그런데요.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주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뭐 회의들이 열립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청이 사라질 상황이 됐는데 예. 검찰의 폐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선대식 기자의 이번 보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국민들께서 검찰
그동안 어떻게 온 거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됐다. 네.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후속 보도가 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가 자료를 계속 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수사 자료이기도 하고 네. 해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지금 좀 알아보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제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들은 좀 보이긴 하는데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열심히 좀 추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대식 기자의 활약을 네, 계속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에 또 관련 보도, 후속 보도가 있으면은 또 모셔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번 이 쿠팡 관련된 이 보도, 특히 이 김현장 변호사와 차장 검사 간의 유착 의혹,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더 추가 취재가 될지, 또 검찰 대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